공약 카드도 꺼내봐 주세요. 박스 여기다 주시고요. 네, 두 분이 같이 같이 들어주시고 공약 카드 같이 들어주시고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제일 신나는 기분의 자리인 것 같은데 아침부터 너무 제가 좀 업되지 않도록 제가 너무 업되면 자제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조지연, 서영인 이 두 분의 기후 스타트업 창업가들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 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는 취지의 기후 산업 성장 미래 택배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오늘 드린 거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정치인이 된 거고 한 2달 정도 해봤는데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기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다 알겠고 다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는 이게 뭔 도움이 되겠냐라는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액세서리식으로 툭 건드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정작 컨트로버서라는 문제, 정말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없기도 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정치의 공식이자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정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100년 뒤에 정권을 잡겠다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 달 뒤, 길어야 몇 년 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 근시적으로 하는 정책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닌 한 대개 맞는 답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게 과연 장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이 나라와 이 동료 시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인 어떤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부족하지만 그런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아직 2달밖에 안 돼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정책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1월 18일 날 처음 우리가 유희동 정책위장님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크게 2가지 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불합리한 격차의 해소.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 기후 위기 대응 공약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김소희 선생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처럼 기후환경 분야의 국민인재분들을 당으로 꾸준히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인사이트와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런 직접 이 스타트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기후 위기는 사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상당히 혹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후 위기가 정말로 심각한 인류의 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정답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마음을 모으고 토론해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정해지는 정책은 우리 정치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은 위임받은 정치 권력은 사실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정치가. 저는 권력은 이런데 잘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택배 사원인 제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R2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2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하잖아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만 가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죠. 오히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지만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일까요?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다행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정도는 약해서 이것 가지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리백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온실가스의 개념이니까요. 이 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의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그걸 이끄실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로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역이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합니다. 저희는 2027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을 2배로 늘려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겠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스타트업을 창업부터 성장, 해외 진출까지 이뤄내도록 녹색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배달해 드립니다. 저기 그렇게 나와 있죠?